자, 세 번째 아이템으로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네. 황유두 이사님, 왜 사퇴하셨죠?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예측하듯이 예. 이제 연임을 준비하시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실제로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 예. 뭐 굳이 이렇게 사퇴를 안 하셨을 것이고 그렇죠. 또 직접 맞습니다.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엔 그냥 개인만 생각했으면 쭉 그냥 이대로 하고 그렇죠. 끝냈으면 되는데 그게 훨씬 나은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개인적으로. 말 그대로 이전에 전례 없는 이명박근혜 때보다도 심각하게 나라가 빨리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말 그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 예. 특히 22대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또 같이 가지고 현안은 현안대로 중장기 플랜은 그거대로 좀 고민을 하는 시기를 가지실 거라 봅니다. 네. 근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맹공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어처구니 없지만 읽어드립니다. 안철수 의원, 푸틴 따라하기다. 권성동 의원, 북한 조선노동당의 아류다. 원희룡 의원, 전 의원이죠. 희대의 정치 코미디다. 그리고 윤희석 선임 대변인,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추대대회로 불리는 이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박종우 기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반사. 어디 한이라며 거기도. 어디 한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어디 한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푸틴 얘기, 북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 계속 얘기를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폭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어제 사임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얘기를 할 때 사실 웃어 넘겼는데 상황이 결코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을 다 종합해서 국민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우선의 개인 입장보다 전체를 생각해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재명 대표도 이런 비판이 나올 줄 몰랐겠습니까? 알죠. 이런 얘기가 상대 쪽에서 나올 거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 상황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지금 작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때 패배한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쏙 들어간 거지. 그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뭐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고 뭐 카르텔 개소 얘기하고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 내는 국민들 때려잡게 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 없이 그리고 국정기조 변화도 없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웃어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그냥 아니 민주당만 뭐 다 지켜야 돼요. 민주당만 뭐 공식에 따라서 아니면은 연임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하니까 이거 피해야 된다. 아 내가 대선 준비하려면은 연임 길로 가지 말고 그냥 지금 대표 그만두고 아니면 대표직 하고 연임 준비하지 말고 대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봐야 되는데 이재명 공격하기 위한 이재명 때려서 내 밸류 네임 밸류 올리기 위한 그런 정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 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대표되는 거가 두렵고 떨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로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사실 지금 뭐 이따 한동훈 씨나 전당대 얘기 더 많이 하겠지만 민주당원들은 오히려 한동훈 빨리 보고 싶다. 왜냐면은 2조 심판이라는 거 남겼다가 결국 국민들 머릿속에 윤석열 심판을 탁 박아준 이제 그런 트롤적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바라는데 저들 입장에선 왜 저렇게까지 공격을 하냐 그런 걸로 봤을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 저들도 좀 의식을 계속하고 동시에 이제 용산을 향해서 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필하는 거 이상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 한 가지 검찰 측에 주장한 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 이제 그 인사들을 만나고 와서 출장 가기 전에 결재는 이재명 대표 한 게 맞는데 모 언론에서 보고도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결재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전결로 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거 들으셨어요 혹시? 처음 들으셨어요? 올라온 거 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대로 보도해달라. 검찰에서는 마치 모든 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 인사들 만나고 와서 중국인가 어디서 만났던 하노이인가 중국인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서 만나서 돌아오거나 출장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도 이재명이 결재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이 알고 있었을 거다. 근데 실제 봤더니 두 번째 그 결과 보고서는 전결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안 된 거죠, 결국은. 그리고 출장 가겠다는 계획서만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결재한 내용에 보면 쌍방울 얘기가 1도 없어요. 하나도. 그냥 이거 방북
추진 관련해서 만나고 오겠다. 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서 그냥 결제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부지사가 가서 남북 협력 관련해서 출장하겠다는데 거기에 그러면 지사가 안 돼. 사인 안 해줍니까? 쌍방울 얘기 하나도 없는데? 근데 마치 쌍방울이 대납을 하는 걸 이재명 대표가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검찰이 몰고 가 그걸 또 그대로 받아가지고 언론사는 기사를 써요. 네. 출장 갔다 와서 별 성과가 없었나 봐. 그러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는 자기 정결로 한 거예요. 그 결과 보고서에 쌍방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인데 마치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이런 태도 정말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자꾸 부각을 시키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심지어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뭐라 그럽니까?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 형사수치는 안 받지만 재판은 받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말은? 그 뭐 자기한테 한 얘기죠. 왜냐면 지금 경찰에서 또 털어줘가지고. 네. 그 최근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네. 왜냐면 이게 동일 잣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법치주의 얘기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한 게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결국 본인과 관련된 본부장이라든지 혹은 한동훈 딸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MBC에서 촬영을 갔잖아요. 6월 9일에 촬영을 갔습니다. 근데 그 딸의 봉사활동 그 사인이 7월 26일 것까지 돼 있었어요. 이게 그 조국 전 장관 딸한테 들이댔던 그 지금 조국 대표죠. 조국 대표 딸한테 들이댔던 그 잣대대로라면 이것도 사문서 위조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지 그 미주 맘카페에서도 난리가 났었던 거 다들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그러다 시간 질질 끌다 그냥 경찰에서 털어줘요. 이걸 두고 뭐 한동훈 씨가 좀 뭐 범죄자네 심판이네 이런 얘기를 할 자격도 없다 봅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나서가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것에서 비판하는 걸 보면 참 아니 본인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제 국민의힘 얘기 자연스럽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 패배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또 나왔잖아요. 자기는 또 나와도 되고 이재명 대표 연임하면 안 됩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그렇게 크다고 하는데 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은 그거 못 믿겠다. 그래서 다시 총선에서 힘을 실어준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총선은 이미 검증받았고 2년이란 기간 동안 그렇게 털었는데 증거도 없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됐고 지금 주변부만 털고 있으면서 계속 증언 하나, 물증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법 리스크를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정당하다고 보세요? 박정우 기자님?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 거예요. 총선 민심을 통해서 내려졌는데 다시 또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번 이제 재판을 여러 개 이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반복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심판을 받겠죠. 어떻게?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대선을 통해서. 아니면은 오늘 보니까 지금 제가 아까 퇴근할 때 보니까 한 17만 명, 18만 명 해가지고 국회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달라, 탄핵 소추안 해달라. 이게 18만 명이나 벌써 하고 서명을 했어요. 예, 6월 20일 시작한 건데 100만까지 갈 것 같기도 한데 한 달 안에 해야 되니까 이게 민심으로 판명되고 받아들여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프레임으로 사법 리스크로 끝까지 저항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럼요. 아니 2년 동안 예를 들면 이렇게 털면 뭔지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물증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물증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냄새만 피우는 게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특히 특수부 검찰이 즐겨 해왔던 짓들인데 전 뭐 저 인간들에 대한 변화는 기대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언론 같은 경우에도 자율규제 얘기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22대 국회에 좀 물갈이가 됐죠. 그래서 언론이나 검찰 일단 그 당연히 문제 제기하고 민주당 안에서 거기 떡밥주는 무슨 관계자라고 하면서 또 우리 기자님 계시지만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진짜 누군지. 핵심 관계자라는 인간들이 누구야 대체? 한 50년 된 사람 같아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러면서 이거는 뭐 리스크다. 이번에 그 민주당 뭐 법사위 같은 경우에도 이 청문회 문제 있었다. 자꾸 무슨 핵심 관계자라면서 나오는데 누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핵심 관계자가 박 기자님이 핵심 관계자 누구의 기자들은 핵심 관계자. 나한테 연락 안 왔어. 나한테 연락이 안 왔는데 누가 핵심 관계자야? 뭐 당직자. 아니 내가 이 친이계 인사가 나한테 연락 안 왔단 말이에요. 당직자인데, 그러니까 비명 쪽에 당직자나 아니면은 뭐 혹시 근데 엄청 못 받은 사람이나 가공 인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기자들이 혹시나? 예를 들면 뭐 관계자라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뭐 없어. 자기 말을 그냥 그렇게 쓰지 않은 그런 사람 없나요? 혹시? 그러면 기자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저 양심을 저버리는 거죠. 그 민주당 총선 기획단 왔을 때 경험했던 건데 기자들이 되게 다양한 데서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약간 의도가 담긴 질문들도 좀 있다는 걸 느낀 게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다고 보냐 없다고 보냐면 없다고 본다 만약에 이러면 근데 이런 게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어떠죠? 자꾸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없다 하다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게 이제 이것만 해 앞에 거 얘기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뽑아가는 거구나. 이런 게 뭐 내 발언도 어디선가 핵심 관계자가 뭐 옹호를 했다. 그쵸. 아니면 뭐 비판했다. 이렇게 어디선가 쓰였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좀 어떻게 좀 제도의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이제 빈칸을 이제 비워두고 기사 다 썼어요. 이제 장면까지 다 나왔는데 이 멘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 나올 때까지 질문해. 말 나올 때까지 하든가 이거 해줄 만한 사람 찾아서 연락하든가 그렇죠. 이 멘트가 나올 때까지 계속 통화를 하든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어떤 A라고 답을 했으면 그걸 약간 좀 확대 해석하거나 과대 포장해서 뭐 A 다시를 만든다거나 최지봉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소고기 좋아해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최지봉 교수 정말 고가의 음식만 밝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한다고요? 아니 밝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표님 단식하던 시기에 그런 거 질문을 하면 이게 뭐예요? 대표님 단식하는데 소고기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데 실제로 이게 진짜 비싼 음식 밝히는 초조법. 이거 보세요. 식탐왕 최진모 기자 같지 않은 기자 같은 이런. 근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박정호 기자님 같은 분들은 정말 그 소수의 정말 이 참 기자로서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왜 애완견 소리까지 들었는가? 이건 뭐 이미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스튜디오에 몇 분이 계시는데 부국장님이 오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웃었거든요. 부국장님이요? 근데 소고기 얘기하면 빵 터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웃기는 포인트구나. 이게 웃기는 포인트. 소고기 좋아하시나 봐요. 소고기 좋아하나 봐. 끝나고 소고기 좀 먹으세요. 소고기 먹어요. 서울시당 뭐 하시는 거예요? 사주시는 거예요? 내가 시당 김영호 위원장한테 전화하겠습니다. 지금 전화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전화합니다. 위원장한테. 지금 교육위원장 됐는데 전화해서 격노하시는 거예요? 격노하지. 왜 소고기 안 사줘가지고 소고기 얘기에 빵 터지게 만들자고. 엉망진창 만들지 마세요. 최진봉의 경로로 한 사람의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서울시당. 아니 왜냐면 제가 앞에도 웃기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한 번도 안 웃었거든요. 소고기 박정호의 소고기 이게 빵 터졌습니다. 이 웃음 포인트가 있어 박정호가. 제가 패널 할 때는 또 그렇죠. 웃음을 줍니다. 근데 패널을 하라고 진행하지 말고 왜 진행을 하려고 그래. 오마이의 진행을 나한테 넘기고 거기는 패널을 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